요즘같이 추운 날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목욕탕 가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네. 이 지난주 경남 의령에서 이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 아내분과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하고 네. 같이 이제 대중 목욕탕을 찾았던 이 박모 할아버지의 일입니다. 이분께서 이 그 온탕에 들어갔다가 네. 이 물을 많이 이제 드시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목욕 관리사분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 물을 많이 드시고 계셔서 이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럼 합니다. 익사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네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에서 갑자기 한 분의 남성이 뛰쳐와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아하. 큰 위험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고 네. 하는데요. 이분을 알아봤더니 이 인근 파출소에 계시는 이 허원행 이 네. 경위이셨습니다. 이분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목욕탕을 들렸다가 이 우연히 아주 큰 공원을 세웠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도둑 잡는 경찰관이 아니라 사람 살린 경찰관이 한 분 또 나오셨어요. 이 경남 의령의 슈퍼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제가 평소에 다니는 목욕탕을 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중에 목욕 관리사가 상안에 엎드려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예 호흡이 없어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한 5분 정도 하니까 호흡을 시작한 후에 119에게 인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됐으면 좋겠네요. 경찰관들은 평소에 직장 훈련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허은행 경위도 네. 직장 훈련 시에 심폐소생술을 잘 습득해 준 것으로 인해서 할아버지를 골든 타임 안에 네. 응급 조치를 함으로써 위급 상황을 넘겼습니다. 경찰관들께서 그러면 평소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심폐소생 훈련도 같이 하시네요. 예, 직장 훈련 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호신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덕분에 지금 이 어르신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인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잘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응급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네. 어저께는 인공호흡기를 떴어요. 어저께.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이제 쾌유하시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항상 빌고 있거든요. 어저께 경찰분도 그러고 모든 분들 감사한 말씀은 전해주세요. 또 저분 자제분들이 워낙 효성스러워서 제가 뒷이야기 듣기로 의령 경찰서분 허은행 경위한테 정말 고맙다고 여러 차례 인사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참 그렇지만 가족들 정말 놀랐겠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지병이 있으셔서 아내분과 요양보호사가 돌보고 계셨는데 네. 목욕탕 또 남탕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대기하고 계시고 목욕관리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 관리사분이 꼼꼼하게 잘 살핀 덕분에 빨리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령경찰서는 이 관리사분께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관리사분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허은행 경위도 비번 중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감사장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드려야죠. 예.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 경남 의령 소방서에서는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400명이 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의령군 전체 인구가 약 27,500명 정도 되는데 네.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령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경찰 공무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고 또 학교에 있는 분들도 그러시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좀 찾아가서 제대로 한번 심폐소생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찬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 어르신들 참 많은데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되게 됩니다.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랜 시간 따뜻한 물에 온탕에서 있지 마시라. 그리고 일어나실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당에서 몸을 빼고 몸을 천천히 식히면서 일어나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냉온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 훨씬 더 증상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몸의 컨디션을 보시고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산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이 부산에서 한 해 이 목욕탕으로 응급 출동을 하는 경우가 네. 500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한두 건도 아니고 500건이나 네. 됩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가량이 이 겨울철에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 아직까지 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목욕탕에 가실 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가 한 대학 정문을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되게 속도가 많이 나거든요. 진짜 사고 나면 진짜로 죽는. 허술한 단속망을 틈타 학생들의 무법 질주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게 헬멧도 없이 참 위험해 보입니다,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헬멧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 네. 무등록 오토바이인데요. 이 대학가에서는 오토바이 10대 중 네. 7대가 번호판이 없고요. 음. 또 타고 다니는 학생들 10명 중에 네. 5명이 헬멧을 미착용하고 타고 다닙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요. 아.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 상태로 해가지고 헬멧도 안 쓰고 뭐 어떨 땐 또 과속도 하고 할 텐데 뭐 오토바이 학생들 사이로 막 비집고 다니고 할 텐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토바이 안 타는 학생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헬멧도 제대로 안 쓰고 또 뭐 주차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네, 좀 위협을 느끼죠.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오토바이 헬멧 없이 쓰고 다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학교 아니라서 이게 단속이 애매해지는 건가요? 이거 뭐 공원이나 도로가 아닌지 또 애매한 공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네. 이런 학교 안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네. 도로 외 구역이라고 분류를 해서 아. 이제 원칙적으로는 도로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일부 법 개정으로 비록 학교 안이나 아파트 안이라 하더라도 네. 음주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지금 입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만 네. 나머지 교통사고는 아직 입법이 지금 미비된 상태고요. 이렇게 아. 조속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사고 났을 땐 제대로 처벌 못 받을 수도 있네요. 네. 아니면 이것은 그러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50cc 미만 오토바이 경우에는 네. 이제 신고 등록과 번호판 부착 그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네. 미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미부착할 경우에는 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범칙금 10만 원을 또 내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오토바이를 이 저가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는데 이 인터넷 중고 장터 이런 사이트를 보면 네. 이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들도 그렇게 있고 싸네요. 거의 네. 자전거 뭐 값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전거보다 네.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어허. 이제 그런 오토바이들이 많이 중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네. 1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도 증명서나 어떤 네. 면허증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도 그냥 버젓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동아리의 선배가 후배에게 그냥 네. 아름아름 이렇게 물려주거나 그렇게 이제 방치된 상태로 캠퍼스 안에서 놓여져 있거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거나 그런 네. 문제들도 지금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자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리에서 같이 타는 오토바이 그런 거 운행하다 보면은 안 타본 학생들이 그런 걸로 처음 타기 시작을 하니까 좀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그리고 그런 오토바이들이 상태가 좀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안 따놓는데 이거 하나 타려고 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내에만 운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데 또 교내에서 자기 집까지 또 왔다 갔다 하고 조금씩 넘어서 가고 점점 이렇게 구역을 넓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가 왜 위험한지는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몸 전체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 바퀴가 2개인 이륜이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부분이 땅바닥에 부딪혀서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00 현장에 계시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많이 그렇습니다. 보셨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네. 부산 동래구 관내에서 네. 대구에 사는 청년 2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부산 해운대에 여행을 오던 중 만덕 터널을 지나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한참 내리막길이죠. 예, 내리막길 모퉁이를 돌면서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인해 네.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현장에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할 시는 반드시 안전모인 헬멧을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오토바이 탄다고 이 기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안전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 20만 원에 나는 이 오토바이 이거 사서 등록하고 이게 보험 들겠습니까? 이거 참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좀? 있는데 떨어졌어요. 학생 때부터 보험료 공면으로 타기 때문에 보험을 줄 수가 없고 보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탑니다. 오토바이 값과 연간 보험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토바이 한 해 보험료가 네.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고 오토바이 값 2배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제일 싼 건 뭐 10만 원에도 거래되는 게 있는데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로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또 헬멧도 없이 타고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보험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가 아예 비싸지면 참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이 방치된 오토바이 때문에 또 이 문제도 골치라면서요. 이게 개인 재산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문제도 있어서 이 네. 대학가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쉽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경찰청에서 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미등록으로 방치된 오토바이를 적발한 건수가 30건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단속 그리고 그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 개정 이런 것들이 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대학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대학교 정문에서 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정부의 공시지가 개선안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부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겨울 철새가 시베리아 북상을 벌써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홍매화도 개화를 서두르고 있다는데요. 한 걸음 다가온 봄 소식 경남본부 이태훈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아이도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KNN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